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1시간 반인가 이제 좀 안 되는데 준비를 많이 했는데 이거 아마 하면 진짜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PT가 한 200장 가까이 되네요. 200장이요? 일단 근데 그 제가 전에 발표한 특강을 몇 번 했었거든요. 2번 정도요. 2015년도 12월 8일 날 똑같이 공교롭게도 딱 3년 전에 클라우드 관련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어요. 옛날 자료 보시면 아마 그게 올라있나 모르겠는데 올라가 있어요. 올라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발표했던 회사가 아마존인데 그때 한 600불 정도 했었거든요. 지금 가격을 아시는 분들 계시나 모르겠는데 2,000불 넘었다가 지금 한 1,600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랬던 회사고요. 그 다음에 2017년도에 4월 20날 미국 주식 거래 뭐 방법 해갖고 하고 회사 2개 정도 더 말씀드렸는데 처음에는 1조보다님이 좀 적도 사주시고 그러더니 요즘에는 좀 적도 안 사주시더라고요. 디프리 합시다, 디프리. 그냥 경기 시장이 안 좋아서 그런 건지. 네, 그런 것도 아무튼 일단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뭐 그래가지고 일단 시장에 대해서 아마 이 자료를 보신 분도 계시는데 그분들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냥 처음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뭐냐면요. 그 옛날에 미국에 상장기업 수가 9,000개가 넘게 있었어요. 연도 보시면 한 94년도, 5년도 해갖고 이제 9,000개 가까이 있었는데 이게 상장기업 수거든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계속 쭉 줄어들었죠. 그래서 지금 상장기업 수가 반토막 나 있어요. 옛날에 9,000개에 비해서.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한 80% 정도가 이제 눈에 보이는 거래였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지금은 20%만 옛날에는 80%가 그러니까 20%가 이제 그 자동 매매였다면 지금은 80%가 자동 매매인 상태예요. 왜 그런지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제 이거하고 좀 상반되게 ETF는 또 상장된 ETF 종목 수는 또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최근에. 근데 그래서 오히려 지금 상장되어 있는 종목 수보다 미국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상장되어 있는 종목 기초자산보다 상장되어 있는 ETF 수가 더 많은 상태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도 아마 계속 ETF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미국 시장에는 이렇게 지금 한 300조 정도 자산이 지금 ETF로 돌아가고 있고 이거 작년 말 기준인데 아무튼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에서 가장 활발하게 거래가 됐던 종목 5개 중에 4개가 ETF예요. 하나는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였어요. 근데 이제 왜 상장하는 회사가 줄어들었냐? 그거는 이제 뭐 상장 관련된 비용이나 이제 옛날에 강화된 엔론 사태가 발생된 이후에 이제 회계 부정에서 강력한 처벌이 일어나고 상장 비용이 되게 늘어났거든요. 그런 거 굳이 하면서 상장을 해야 되지 않아도 프라이빗 에퀴티 같은 데서 자본을 대줬어요. 공개 시장, 그러니까 IPO를 하지 않더라도 돈을 대주는 회사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굳이 상장 비용을 많이 리스크하고 상장 비용을 부담하면서 굳이 상장하지 않아도 되겠다. 숫자가 줄어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증권사에서 지금 얘기하는 뭐 리포트 보시면 유니버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유니버스가 줄어들었어요. 잘 아시겠지만은 미국에서 돈을 많이 풀었잖아요. 유니버스가 줄었는데 돈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수급 불균형에 인해서 이게 그 주가가 올라가게 됐죠. 주식 뭐 부동산도 비슷한 그런 것처럼 어쨌든 그 과거에는 그 싼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많았었는데 요즘에 그렇게 비싸진 거예요 상대적으로 옛날보다는. 그리고 이제 굳이 상장 안 해도 이제 잘 나가는 회사들은 이제 뭐 비상장으로 계속 하는 회사들 밑에 우버나 그런 회사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거는 바쁘니까 제가 나머지는 프라이빗 에퀴티 쪽 얘기인데 그냥 넘어갈게요. 어쨌든 ETF가 계속 늘어나고 있었다 최근까지. 그리고 주식 액티브 펀드가 이제 펀드 매니저가 운영하는 거잖아요. 종목을 골라서 이제 어느 종목이 좋겠다 그걸 편입해서 가는 그게 이제 액티브 펀드, 뮤추얼 펀드가 액티브 펀드가 하면은 주식에다가 그냥 뭐 예를 들어서 패시브 펀드라는 얘기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인덱스로 운영하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이렇게 편입하는. 근데 이제 돈이 옛날에는 뮤추얼 펀드에 많았었는데 ETF 쪽으로 다 자금이 이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수수료 문제도 있고 수익률 문제도 있고 수익이 잘 나면 액티브 펀드에 다 넣겠죠 사람들이. 근데 액티브 펀드 안 해도 그냥 ETF 해야 되니까 수익이 더 잘 나요. 그러면 다 ETF로 가겠죠. 우리 최근까지 그렇게 급락이 있기 전까지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고 그리고 이제 액티브 펀드의 퍼포먼스를 보면은 5년 기준, 뭐 10년 기준 이런 게 있는데 라지 캡, 미드 캡, 뭐 스몰 캡 이렇게 나눠서 했을 때 그 액티브 펀드들이 벤치마크 대비 다 언더퍼폼한 거예요. 하향. 그래갖고 그 비중이 거의 한 80%에서 90%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한 10% 정도만 벤치마크 비트하고 나머지는 다 언더퍼폼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액티브 펀드 돈 안 넣겠죠. 수수료도 비싼데 ETF이고. 그래서 이제 자금이 그렇게 했고 이제 이거는 같은 경우는 이제 액티브 펀드 아까 뭐 이렇게 5년 10년 했는데 3년, 5년, 10년, 15년 하더라도 다 비슷한 거예요. 이게. 좀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게. 벤치마크 S&P나 뭐 이렇게 코스피 대비 내 운영 수수료 많이 나가고 있는 액티브 펀드들을 계속 운영하시겠어요? 아니 ETF 수익이 더 좋은데 뭐. 당연히 다 ETF 넣는 게 합리적인 선택인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자금이 미국 같은 경우 이건 미국 기준인데 2000 금융위기 이후로 이렇게 벌어진 거예요. 그 빨간색은 이제 패시브 자금, 인덱스 펀드 자금이고 밑에 액티브는 이제 초록색. 돈이 이제 여기서 어디로 갔는지 딱 보이시죠 이게. 약간 최근에 더 심화됐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게. 작년 말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가총액 대비 비중대로 가다 보니까 팽 주식들이 막 가게 된 거예요. 비싼데도 계속 가고 저평가됐다고 액티브 펀드에다 편입을 했더니 더 내려가고 그런 거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평가 주식들을 찾는 액티브 펀드 매니저들이 되게 힘든 거예요. 샀더니 더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팽 같은 거는 샀더니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덱스로 가게 되면 계속 올라가니까 비중이 그 시가총액이 커지니까 계속 더 비중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참고로 스피바 리포트라고 하는 거는 미국에서 그 다우존스에서 리포트를 계속 내요. 자기들은 이제 지수로 운영하니까. 근데 지수 대비 액티브 펀드 매니저들이 얼만큼 퍼포먼스가 좋았느냐. 근데 과거 15년을 딱 보니까 90%가 액티브 펀드 매니저들이 그 S&P나 그런 벤치마크 대비 수익률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보고서가 나왔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기까지는 이거는 이제 2008년 초에 제가 이제 했던 건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래갖고 뭐 버블이냐 뭐냐 뭐 그런 얘기 있었었는데 결과적으로 일단 좀 조정을 받았죠 최근에. 어쨌든 이제 잘 아시겠지만은 버핏이 이런 말을 했죠. 물이 빠지기 전까지 누가 수영복을 입지 않은지 모른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계속 오르기만 했었었는데 최근 올 초만 해도 이거는 옛날에 나스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Y2K 버블일 때 올라갔다가 떨어진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한 3년 지나서 한 78% 떨어졌어요. 나스닥이.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뺑이 막 올라갔다 그랬고 지금 물론 좀 조정 받았지만은 이게 어떻게 될지는 이게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는 이 정도까지 떨어진 적도 있다. 제가 이제 다른 데서 발표한 것 같은 경우는 그 대공황 때는 95% 떨어졌어요. 고점 대비 95%. 그래서 이제 그 ETF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ETF가 이제 보면은 미국 시장에서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 그 ETF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이힐드 ETF라고 있거든요. 무슨 뭐 정크본드 같은 그런 고수익 나는 그 레이팅 낮은 기업에 투자하는 대신 금리는 높아갖고 하는 그런 하이힐드 ETF가 있는데 그게 유동성이 좋은 것처럼 막
시장에서 거래되거든요. 근데 사실 보면은 그 미국 기준에 이면에는 그 거래가 성사가 되려면은 막 그 상대편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막 이렇게 사고 파는 게 아니고 막 전화를 약속을 잡아야 돼요. 몇 시에 뭐 만나서 거래를 한번 해보자, 가격을 맞춰보자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시장에서는 막 지금 바로 시장에서 바로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것처럼 ETF가 거래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ETF가 투매가 발생하게 되면은 이런 게 거래가 체계에서 안 되겠죠.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이제 이거를 그냥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자꾸 ETF 중에서 가장 유동성이 약한 부분이 이제 하이힐드 ETF고, 만약에 문제가 투매가 발생했을 때 문제가 생길 부분이 이제 하이힐드 쪽인데, 이런 게 막 기사화가 되다 보면은 하이힐드 ETF 문제, 하이힐드 ETF 문제였다가 나중에 ETF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ETF 전체적으로 다 투매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래갖고 하이힐드 ETF를 한번 ETF 동향을 보시려면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은 나중에 어떻게 될지 한번 보실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왜 보여드리냐, 이거 그래프가 두 개인데 하나는 파란색이 S&P이고요. S&P 500이고 밑에 게 이제 뭐냐면은 전 세계의 지수 빼기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파란 건 미국이고 나머지 미국의 나머지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 그 그래프를 잘 보시면은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이 갭이 확 커진 거 보실 수 있어요. 근데 미국 시장에 투자를 했었으면은 상대적으로 나머지 시장보다 아웃퍼폼할 수 있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거를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지금 최근까지도 계속 그랬죠.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금까지는 그랬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이걸 또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전 세계의 GDP를 차트로 이렇게 비중을 딱 그리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22%가 지금 미국이고 나머지 뭐 일본도 있고 뭐 영국도 있고 이렇게 이머징 마켓에서 한 40% 정도 있는데, 이제 그 GDP 기준으로 보면 이렇거든요. 비중이. 근데 시가총액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보시면은 아까 미국 GDP는 22%였었는데 전 세계 비중에서 마켓캡으로 하면 53% 정도. 그 다음에 이머징은 GDP 기준으로 40%인데 마켓캡으로 하면 11%, 4분의 1 정도. 중국은 GDP 비중이 15%인데 마켓캡으로는 3%, 한 5분의 1 정도. 그 다음에 하여튼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뭐 단순히 어떤 게 더 싸다 비싸다 단순 비교하기 좀 그렇긴 한데, 뭐 이게 이유가 다 있거든요. 이렇게 하는 데서 이 회사, 이 나라의 각국의 그 어떤 뭐 성장 단계나 유동성이 어떠냐, 법률이 어떠냐, 아니면은 뭐 주주 권리나 뭐 그런 거, 통화 안정성이 어떠냐,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이런 게 결과적으로 나올 수 있는데, 어쨌든 시가총액상으로 봐서는 GDP에 대비해서 괴리가 크다는 거죠. 미국이 상대적으로 지금 비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다른 이머징 같은 게 커져갖고 이제 미국 비중이 줄지, 아니면 미국이 줄어갖고 다른 데 맞춰질지, 그거는 이제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뭐를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냐면은, 이거는 2008년도에서 2017년도 사이에 이 초록색이 성장주거든요. 성장주를 지수화했고, 그 다음에 이 빨간 주황색은 이제 가치주를 지수화해갖고, 그거 두 개를 딱 비교해서 보니까 보시면 어떤 게 지금 퍼포먼스가 더 좋은지 바로 보이시죠? 성장주가 훨씬 좋잖아요, 그죠? 가치주 대비. 2008년도부터 17,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후로는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이 지수들이 이제 이런 지수가 있는데, ETF 두 개를 비교해서 했을 때 이제, 그래서 성장주 투자를 하셨으면은 수익이 좋았을 거고, 미국에다 가치주를 만약 했으면 상대적으로 안 좋았을 수 있겠다는 걸 그냥 보실 수가 있어요, 지수상으로. 근데 이제 이게 2008년도 이후에는 그랬고, 그 전에는 이제 1926년도부터 2016년도까지의 연간 그 수익률을 봤을 때 가치주가 괜찮았어요. 17%.
성장률은 13%. 그러니까 금융위기 전에는 가치 투자가 수익률이 더 좋았던 거예요. 성장률 투자보다. 그걸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옛날에는 성장주가 좋았어요. 아니, 그 가치주가 좋았었어요. 근데 금융위기 이후로는 성장주가 더 수익률이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 저기가 이제 가치와 성장이긴 한데 아무튼 두 가지가 다 있는데 저 이게 뭐 그냥 네. 무조건 소수 쪽이 이긴다. 네. 이게 그 전에는 그냥 전부 다뭐 가치주가 퍼포먼스가 좋았으니까 네. 가치주에 사람이 많이 몰렸던 거고 네. 성장도 소수였어. 어차피 이게 그냥 뭐 그게 제가 사실은 약간 언덕보다 언덕이 여기에는 아마 안 들어가 있는데 또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가만히 잘 생각해 보시면 제가 이제 생각 먼저 해보시라고 이제 그냥 고기를 딱 드리는 것보다는 한번 생각해 보십사 주제를 던져드리게 했는데 말씀해 주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면은 옛날하고 지금하고의 큰 차이가 뭐가 있을까? 금융위기 전과 후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 과연 뭐 때문에 그럴까? 제가 보기에는 금리가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금리가 높았잖아요, 상대적으로. 그죠? 뭐 GDP 성장률이나 그런 것부터 해갖고. 근데 지금은 금융위기 이후로 어떻게 했어요? 거의 막 제로 금리 가까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거가 무슨 말이냐면은 경기 성장률이 둔화됐다는 거거든요. 금리를 그렇게 낮추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옛날에는 성장하는 회사들이 많았었는데 이게 귀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장주들은 어때요? 그러니까 가치가 더 가치가 있는 거죠. 성장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밸류를 더 많이 받았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거는 이제 뭐 가치주 펀드 뭐 이런 데서 최근에 기사가 좀 나와가지고 그런 게 있는데. 참고로 리차드 버스타인 책을 읽으면 네, 한번 참고해주세요.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가치주 펀드 성과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BM 대비 이제 BM 최근에 다 꺾였고 이렇게 뭐 좀 신통치 않은 거죠 이제 금융위기 이후로는. 그거를 이제 아마 뭐 10년 밸류나 뭐 다 가입하고 계신 분들은 체감을 하실 거예요. 그럼 이런 예전 같지 않다는 거는.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 신영자산 허남권 대표도 이제 뭐 절치부심하겠다 막 그렇게까지. 왜냐하면 되게 안 좋았으니까. 화상 최고로 안 좋고 막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그런 상황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 버핏도 이제 뭐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IBM을 샀다가 손절한 걸 아실 수 있을 텐데 옛날에 주총에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IBM 사지 말고 구글하고 아마존을 샀었어야 되는데 후회한다 막 그런 얘기도 했었었고. 그리고 이제 뭐 하여튼 그런 거 있고 최근에 또 애플을 샀거든요. 자사주 매입하고 뭐 버크셔에도 산다 그러니까 계속 올랐다가 이제 최근에 다 꺾인 상황이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저도 옛날에 애플 샀다가 한 몇 년 전에 정리를 했는데 조금 그 버핏하고 좀 안 맞는. 저 좀 개인적으로 좀 놀랐어요. IBM을 샀다는 거 옛날에. 왜냐면 IBM 살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막 사시고 일단 손절했는 결과적으로. 그다음 나중에 또 애플도 사셨더라고요. 이거 기술주 막 사실 분이 아니실 것 같은데 막 사셔갖고 지금 주가가 지금 향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원래 자기가 하시던 게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최근에 막 인터뷰 하신 거 보면은 뭐 아이패드 좋다고 막 그러고 컴퓨터가 원래 없는데 아이패드 사용한다고 막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CNBC 나오죠. 좀 약간 코카콜라도 뭐 자기의 그 장수 비결은 코카콜라다 막 그런 얘기도 하고 막 그런 거 보시면은 나와갖고 좀 PR도 해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자기 보유 정보. 근데 아무튼 그래갖고 이제 한번 앞으로 애플은 어떻게 될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이제 제가 본 회사의 어떤 2016년도에 애뉴얼 리포트 첫 장에 나오는 거거든요. 미국 주식 첫 장에 보시면 이게 이런 게 쭉 나와 있어요. 이제 주주 서한 비슷하게 우리 주주들에게 이제 처음 쓰는 말인데 거기는 이제 영어로 작게 되었고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욕하면은 버크셔하고 비교한 거예요. 우리 회사하고 버크셔를 비교했는데
이 1991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BPS 연간 성장률을 보면은 버크셔는 14%인데 우리 회사는 30% 넘었다. 연간. 그 다음에 같은 기간에 100% 투자하면 S&P는 400%였는데 우리 회사는 3,600%이 됐다. 8배가 넘게 수익이 난다. 이거를 이제 첫 장에 딱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CEO가 이제 대단하신 분. 근데 이제 그 회사가 이제 이 회사거든요. 이제 이 회사가 이제 무슨 회사냐면은 액티비전 블리자드, 액티비전이라고 혹시 뭐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스타크래프트는 다 아시죠? 스타크래프트를 만든 블리자드를 인수하는 회사예요. 근데 그 회사가 이제 최근에 좀 떨어지긴 했는데 안타깝게. 네. 여기에 이게 회사의 하늘색이 버크셔고요. 저는 이제 벤치마크를 버크셔로 쓰거든요. 참고로 S&P를 안 하고. 그 다음에 위에 거는 이제 액티비전의 차트인데 딱 보시면은 이제 비교가 딱 되시죠. 버크셔 대비 얼마큼 수익이 났는지. 그러니까 이 정도 하는 회사였었으니까 여기 2016년도면 한 이 정도 넘긴 한데 이 정도 가는 회사라서 아마 CEO가 좀 그런 첫 페이지부터 그런 비교를 하지 않았을까. 대단하신 분. 아무튼 저 비교 시점 대비 한 400%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 좀 조정 많이.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요즘에 좀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지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주식 투자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거 다 아실 텐데 느끼실 텐데 얼마나 더 만만하지 않은지를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블랙락이라고 그래갖고 우리나라 치면 미래에셋 정도 되나 보는데 자산운용사 중에 되게 제일 큰 회사 중에 하나거든요. 거기서 뭘 하냐면은 중국 회사들의 실적을 확인하기 위해서 인공위성 이미지 분석을 해요. 실시간으로. 빌리언스. 빌리언스 드라마에 막. 예, 아무튼 근데 그거를 실제로 하고 있어요. 인공위성으로 중국의 이미지를 분석을 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가지고 실적을 이미 실시간으로 알아내요. 실적을 발표하기 전에. 근데 맞아요, 그게. 이게 그렇게 하고 있다고 텔레비에 나와서 얘기를 했어요, 막. 우리 회사는 그렇게 하고 있다. 이런 세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적 발표 들으면 이미 늦을 수도 있어요. 회사에서 공시하고 그러면 이미 늦을 수 있는 세상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실시간으로 다 분석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시장에서 지금 여러분이 투자하고 계시는 거다라고 한번 말씀드리려고. 이게 너무 비관적인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닌데 이런 면도 있다. 이런 것 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그냥 간과할 수 있는 건데 세상이 좀 옛날 같은 세상이 아니다. 무서운 세상이다. 그렇다는 걸 말씀드렸고 이제 제가 번데기 앞에서 주는 건지 모르겠는데 경기 사이클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매크로에